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정민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어쩐 일인지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때려서 뇌출혈에 빠지게 했고 게다가 친모 역시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피해 아동은 이미 경찰 신고가 한 차례 접수가 되었지만 허술한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학대받던 집으로 돌아갔고요. 참극은 그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아니 계속되는 아동학대 이것은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3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1978년 6월 미국 LA엔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 부부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 주디스 바씨가 태어납니다. 배관공이었던 아빠 조제프와 웨이트리스였던 엄마 마리아. 두 사람은 우연히 캘리포니아 한 식당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주디스가 태어났을 당시 조제프는 45살, 엄마 마리아는 38살, 그러니까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딸은 부부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였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 주디스가 5살이 됐을 무렵 엄마 마리아가 딸과 스케이트를 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한 모델 에이전트의 제안을 받게 되죠. 그날부터 엄마는 딸을 유명한 배우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디스에게 연기, 노래, 발성, 제스처까지 배우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배우게 하죠. 굉장히 눈에 띄는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던 5살 주디스. 머지않아 유명 주스 CF 모델로 발탁됩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이게 첫 광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전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였고요. 곧바로 업계에서 지명 1순위가 되면서 맥도날드, KFC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 외에도 시리얼, 인형, 피넛버터까지 총 70개의 광고에서 모델로 활약하게 되죠. 그러던 주디스는 1987년 본격적으로 영화 조스4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디즈니 러브콜까지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더빙 출연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디스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연기로 보이는 엄청난 영특함을 가졌다고 해요. 마치 선천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 같다는 극찬이 있었죠.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각종 TV 광고의 영화 출연으로 인해서 주디스의 수입은 연간 10만 달러, 하나로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 당시가 80년대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었죠. 그렇게 주디스가 인기와 부를 축적하면서 가족들도 덕분에 LA의 부유한 동네 웨스트힐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방 4개짜리 럭셔리 단독주택에 살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아이가 가져온 경제적 넉넉함이 머지않아 예상치도 못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배관공으로 일하던 아빠 조제프는 이 주디스가 잘 나가기 시작하자 일을 그만두었고요. 얼마 후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그는 이 결혼 전에도 알코올 때문에 이혼당한 전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삶이 편해지니까 또다시 시작된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도 덜어 들어봤던 연예인 가족에게 있을 법한 사례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아빠 조제프는 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애가 자기보다 훨씬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에 묘한 박탈감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친구들 앞에서 딸과 아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체포가 되었고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집에 와서는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게 됩니다. 아빠는 딸의 작은 실수에도 버릇없는 애라면서 막 욕을 하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보다 못한 마리아가 1986년 12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는 얼마 후에 취소됩니다. 사실상 언어 폭력이 빈번했기 때문에 어떤 폭력을 했는지 그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 남편은 아빠는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술도 끊고 다정한 가장이 되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끔찍한 폭언이 이어졌죠. 그 폭언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니네 모녀의 목을 잘라서 죽일 거다. 집에 불을 지를 거다. 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주변인들도 인지하고 있긴 했어요. 특히나 주디스는 친구들에게 가서 아빠가 매일 엄마를 때린다. 아빠가 던진 냄비에 맞아서 코피가 났다. 아빠가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는데 이후에 미안하다면서 TV를 사줬다. 라는 등등의 견디기 힘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증언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주디스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의 키가 112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10살 여자아이의 평균 키는 132.8, 미국에서의 평균 키는 138입니다. 그러니까 또래보다 20cm나 작았던 거죠. 아이는 점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역할을 맡아야 했는데 동시에 이상한 증상까지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속눈썹을 막 이렇게 뜯어내는, 뽑아내는 행동을 보이고요. 기르던 고양이의 수염을 자꾸 땡기는, 이런 걸 일명 발모벽이라고 하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촬영장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이유 없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날들도 이어졌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신나간 아빠 조제프가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혹시나 가족들에게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집에 돈을 불러 가져오는 이 딸이 아내와 함께 사라지는 걸 우려했는지 아예 아내가 친척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편지를 숨기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열등감, 불안감, 집착까지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7년 주디스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 바하마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줌을 막 싸고 있던 아이의 방에 아빠가 들이닥치더니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행 후에 엄마랑 즉각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서슴없이 남겼죠.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도저히 아빠의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촬영이 끝났고 결국 엄마 마리아는 딸을 데리고 일단 친오빠 집에 피해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디스는 그 여행 전에 아빠에게 들었던 협박이 너무도 무서워서 엄마를 졸라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 집안의 이런 심각한 상황은 지인, 친척분들 아니라 동네 사람들조차 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이유가 있었죠. 만약 지금 이혼을 한다면 딸이 벌어들여온 재산과 살고 있는 이 럭셔리 주택을 남편에게 뺏길 게 두려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혹시 잘나가는 딸의 커리어에 흠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주디스가 오디션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더니 벼랑간 입을 굳게 다물어버려요. 아예 말을 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매니저가 일단 이 주디스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를 설득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는 심각한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견이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담 결과는 즉각 아동복지센터에 보고가 되었고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주디스 집을 방문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장에 당황한 엄마는 남편이 아이를 좀 심하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혼을 준비 중이고 이 딸과 함께 이사갈 아파트도 구했다 라면서 안심시켰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상황을 자세히 파헤치지 않은 채 엄마의 말을 믿고 이 케이스를 종결합니다. 추후에 여기에서 엄청난 허점이 발견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원칙상 5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는 당시 67건의 케이스를 맡으면서 과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주디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988년 7월 10일 더 이상 남편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던 엄마 마리아는 남편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고 하루하루 조금씩 짐을 옮기면서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조제프는 늘 아내와 딸이 자신을 떠날 것을 불안해했죠. 그는 눈치를 챘고 결국 새 아파트에 떡하니 등장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마리아가 친구 이사를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다 라고 둘러댔지만 조제프, 어라? 웬일인지 그는 순순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었죠. 그건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7월 25일 조제프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조용히 딸의 침실로 다가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결국 딸을 데리고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분노만 가득했고 그는 자고 있던 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후 곧이어 집안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소리에 놀라서 마리아가 잠에서 깼고 두 사람의 격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한 발의 총성. 마리아 역시 숨지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매니저는 이 더빙을 해야 되는 현장에 주디스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제프. 주디스와 마리아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나도 이제 곧 이사를 갈 거다 라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7월 27일 조제프는 불안감에 집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두 명의 사체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꿈의 상징이었던 럭셔리 주택은 빠르게 타들어갔고 머지않아 이 불길을 본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안에서는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마리아와 주디스, 그리고 차고에서 발견된 조제프의 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이미 불길이 번지기 전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모두에게 얼굴이 친숙한 한 아역 배우가 아빠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이 사건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처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허술한 시스템이 비춰지면서 대중은 분노하게 됐죠. 모두가 입을 모아서 2달 전에 그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지 않았냐? 라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은 아동보호법의 상당 부분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한 예로 일부 주에서는 아이가 어떤 일로 다쳐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왔으면 한동안 보호자와 아이를 떼어놓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정황을 다시 한번 묻는 절차도 생겨납니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졌죠.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물론 1980년대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일부 제도와 처벌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인이 사건을 겪은 이래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철저한 제도까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 아역 배우 주디스 살인사건, 씁쓸함만이 남는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